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소방서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보다 4배가량 높은 비율인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우울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달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에 소방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우리가 이슈 토크에서 많은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슈는 그야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슈입니다. 소방공무원들 얘기인데요. 지난 9월 14일 날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익명으로 소방공무원 어느 한 분이 올린 글입니다. 우리가 과연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이었죠. 아마 9월 14일 그 직전에 아마 출동을 했다가 그 느낀 감정을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후 2시에 현장에 도착했다. 밤 10시 되었어야 겨우 물이랑 김밥 나왔다. 그야말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날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시에 출동을 나갔는데 8시간 후에 김밥하고 물 나온 것이 전부다. 그야말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통의 근로자들은 이제 4시간 이후에 30분 정도는 중간에 이제 그 휴게 시간을 법적으로 갖도록 돼 있죠. 물론 이제 이거 100% 지켜가면서 근로하는 사람들 거의 드물 겁니다. 아마 어쨌든 특히 소방공무원의 이 현장 상황을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소방공무원들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먹거나 아니면 쉬거나 누워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투입돼서 그 잠시 쉬는 시간에는 차 안에서 좀 널찍한 곳에서 회복을 하고 쉴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회복 지원차라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 현장에서 잠시 들어와서 좀 쉬도록 안에 좀 푹신하게 좀 설치가 되어 있고 물도 있고 좀 다 있는데 이게 전국에 6대밖에 없어요. 6대. 이 넓은 이 우리나라에 뭐 국토야 뭐 좁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동할 현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6대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동원된 수많은 공무원들은 그런 회복 지원차 나는 본 적이 없다. 뭐 들은 적도 없다. 이용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방금 김밥 얘기했는데 그 김밥 그 몇 조각으로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걸 그 가까운 식당에서 좀 배달해 먹게 하거나 중간중간에 빨리 이런 걸 왜 그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뭐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는데 그거보다 당장 먹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책이 왜 안 바뀌어지는지 저는 참 너무 안타깝네요. 그야말로 우리 국민 생명 한 사람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현장 영웅들 아닙니까? 본인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말 이건 저는 빨리 좀 개선돼야 됩니다. 뒤에 또 할 얘기들 많지만 네, 그래서인지 지난달 경북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명시했나요? 근데요, 그 얘기하면 참 또 좀 마음이 좀 먹먹합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밥 제때 달라고 밥 좀 달라는 얘기하고 휴식 공간, 휴식 시간 좀 달라는 겁니다. 더 큰 뭐 요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그 포항 그 이번 수해 현장에도 출동해서 그야말로 막 꼬박 하루 24시간 넘게 30시간 동안 투입을 냈는데 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계속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진무르고 피부병 생기죠. 그러다 보니 그것 또한 이제 일종의 환자가 되는 겁니다. 공상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소방공무원 노조가 얘기하는 것 딱 2가지. 쉴 수 있는 공간, 여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 권리라도 좀 달라라는 거. 더 이상 없습니다. 참 미안하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걸 요구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소방 공무원 중에는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7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예, 이 통계는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이제 5년 정도의 통계인데, 네. 핵심적으로 이제 소방 공무원들의 이제 이 정신 심리적인 그 병증의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얘기하셨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그 전문용어로 PTSD라고 그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우울증입니다. 네. 이제 그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모습, 그 불에 탄 시신들, 뭐 정말 보통의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없는, 또 봐서는 안 되는 것들, 이분들은 현장에서 매일매일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울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는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방금 얘기했던 2016년에서 20년까지의 그 한 5년 동안의 통계, 특히 우울증 환자 전국 소방 공무원 중에 1만 5천여 명이 우울증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소방 공무원 숫자가 1만 744명 정도.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우울증과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한 공무원 숫자가 무려 56명입니다. 아, 이건 정말 저는 이런 걸 왜 국가가,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인 국가가 물론 100%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갖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왜 이런 점을 좀 미리 좀 예방하고 또 좀 문제가 생기면 뒤에서 좀 왜 좀 스포트를 못하는지 국가 차원에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뭐 별도의 시스템이나 체계가 없는 건가요? 뭐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 회복을 하기 위해 이제 프로그램들, 이제 소방관들을 이제 참여시켜서 네. 정신심리적인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있긴 있습니다. 뭐 짧게는 3일에서 5일, 좀 길게는 뭐 4주에서 8주 정도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제 주로 프로그램 내용은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힐링이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힐링을 하게 하는, 그 힘든 곳을 잠시나마 좀 잊게 하는 그런 이제 힐링 프로그램들인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전 소방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우울증 증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당번을 써야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표를 덜 내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참여를 못 시키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할 상황이 안 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있으나 마나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뭐 모두 얘기했지만 오늘 얘기는 처음부터 아마 끝까지 거의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소방노조에 따르면 이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건강 설문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요, 2015년부터 해서 그 소방청에서 이런 설문조사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소방 공무원 대상으로서 이제 이런 이 평소의 어떤 문제들, 네. 그리고 또 어떤 요구사항들, 본인의 평소의 어떤 그 정신심리적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는 이제 건강 설문조사를 해요. 네. 하는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시스템을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왜 자기 비번 패스워드 넣어서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그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설문 항목이 너무 많아. 200개예요. 보통 이제 이런 정신심리적인 이런 설문조사 항목은 워낙 많기는 해요. 굉장히 뭐 꼼꼼하게. 근데 이거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광고 설문지 우리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거 뭐 몇십 개 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 특히 바쁜데, 현장 투입되기 바쁜데 언제 그 200개 그걸 로그인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 여유롭지 못해요,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 로그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 노출되는 거, 그것 또한 본인도 너무 노출되니까 내가 노출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방 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는 뭐 이런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에 특히 이제 2019년, 20년 뭐 코로나 시기 굉장히 뭐 전 소방 공무원을 다 동원됐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구에 그 기억하시죠? 왜 그 계명대 동산병원이 그 뭐라 그러냐 거점병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의 소방 공무원들 그 뉴스 아직도 우리가 그 생생하게 보잖아요. 거기에 투입된 사람 누굽니까? 다 소방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전국에서 다 와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투입이 돼서 그런 현장에서는 그 방호복을 또 착용을 해야 되죠. 그 함부로 벗을 수는 없죠. 본인도 왜 감염되니까. 본인은 감염되면 다른 동료, 다른 환자가 또 위험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마음 건강을 더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네, 뭐 조사부터 조사해서 이제 지원까지 이어지는데 있긴 문제가 있다는데, 한둘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저도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우리 경북도 나름 뭐 이렇게 소방공무원 지원을 하고 우리 이제 그 정신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경북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해요. 네.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이런 그 이 정신 심리적인 그 상담은 첫째 개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상담사가 전문 상담사가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평상 이제 수면의 질, 수면의 양, 수면도 질과 양이 있잖아요. 3시간 자도 푹 자면 개운할 수 있듯이 그런 이제 수면 상황 뭐 여러 가지를 이제 24시간 전화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담을 하는 자체 그 이제 기관 단체가 위탁을 줘요. 어떤 전문 뭐 대학의 그 심리 정신 관련된 어떤 뭐 단체라든지 또 일반 그 유학 관련된 민간 전문 단체의 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주다 보니까 매년 담당자가 바뀌어요. 그 위탁된 기관의 전문 심리 상담 전문가가 매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예를 들어 그 전문 상담가가 뭐 3년에서 5년 계속 연속해서 동일 인물이면 누구보다 소방공무원의 마음과 정신 상태 그리고 그걸 알고 상담이 되는데 담당자가 매번 바뀌면 그리고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매번 벽을 대고 상담하거나 아니면 남과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꺼린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이거 참 좋아요. 이거는. 동료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같은 소방관 동료가 상담을 해주는. 너무 좋잖아요. 그 가족같이. 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그야말로 척하면 삼척같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긴 좋은데 중요한 건 이 동료 심리 상담사는 전국에 딱 32명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뭐 좀 하나 좋은 게 있다 싶으면 이것도 문제가 또 너무 많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전라남도에는 14명이 있는데 경북에 딱 2명이 있고요. 우리 대구에는 1명도 없어요. 동료 심리 상담사가 정말 소방공무원이 정말 동료의 가족처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부족하다. 이 부분이 참 안타깝죠. 저는 어쨌든 동료 심리 상담사 저는 소방공무원 중에 퇴직한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조금 뭐 적은 비용으로라도 저는 뭐 참여를 좀 많이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 2년 전인 2020년 4월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 소방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격차가 해소될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반면 기대와는 달리 무늬만 국가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 부분도 참 할 말이 많네요. 제가 소방공무원들의 이 역사를 제가 나름 또 공부를 해왔고 이렇게 또 이제 체크해봤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원래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고 한 것이 뭐 40년의 숙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쨌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죠. 오랫동안 수많은 앞에 있었던 정부에서도 다 같이 공약이었어요.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졌다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서 국가 법률로 이 법률의 변경을 통해서 국가직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야말로 소방공무원도 울었습니다. 이때.
그때가 제 기억으로 2020년 4월 1일이었던가요?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딱 된 날. 네.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뭐 울었어요. 그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염원이 이루어졌다. 왜냐? 동안은 이게 지방직 공무원이고 경상북도 소속, 대구광역시 소속, 광역시도별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 지방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산불이 나면은 대구 소방본부 외에는 다른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지금 다른 데 불이 났다 못 간다 하면 일어나던 체계 통일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처로 국가직으로 일어나되니까 강릉 산불 나고 안동 산불 나고 전국에서 막 오잖아요. 네. 굉장히 효율수 높아졌죠. 이거는 정말 박수를 보냈고 저도 할 만한 일인데 얘기하셨듯이 이런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거는 소방공무원들 그 자신들에게서는 굉장히 염원이 이루어진 거 좋은 일이고 또 이런 국가 지휘 체계 네. 그러면 소방 지휘 체계가 일어나된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이다. 뭐냐면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예산과 인사권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소방청장한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산과 인사권은 그 지방에 그대로 있어요. 지방시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지휘체계만 문의만 일정 부분 일원화된 체계, 전국적인 일원화된 체계는 형성이 됐지만 네.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뭡니까?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이 그 지방시도지사에 있으니까 소방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또 이 분배하는데도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바꾸려면 또 관련된 법률을 좀 더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수개월 동안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 쭉 국회는 또 뭐 하는지 저는 보면 참 답답해요. 저는 뭐 어느 나라 국가든 간에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 뭡니까? 군인, 경찰, 소방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목숨을 바치는 집단이 저는 소방이거든요. 이 소방 공무원들 저는 처우 개선 동시에 이런 것들 빨리 국회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피해를 봐요. 이런 처우들이 그리고 법적인 체계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문제가 생기면 소방공무원들 소방차가 골든타임 맞춰서 빨리 출동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부터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문제가 소방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법과 제도와 체계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을 뭐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가장 저는 이 장비의 문제. 우리가 뭐 지나다가도 늘 보잖아요. 보고 또 뭐 우리가 뉴스 미디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이라든지 화재 현장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뭐 소소한 가정집에 뭐 이거 단독주택 하나 불난 거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화학 물질이 가득한 그 공장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공장에 뭐 대형 화재가 터졌을 때 그걸 투입을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은 유해 물질 다 묻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걸 뭐 방독을 한다 해도 그러면 그걸 빨리 씻어내고 소독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착용도 해야 되고 네. 다른 동료가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가 안 돼요. 이거 통계 보면은요. 전국 소방관서가 1089개가 있어요. 네. 웬만한 업단이 다 있잖아요. 그 시군단이 다 있는데 네. 이런 그 소방 장비 세척기를 보유한 1089개 중에 이런 소방 장비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불과 28%, 300곳에 불과하다. 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그나마 서울, 대구, 제주의 경우에는 이 소방 그 장비 세척기 보유율이 100% 좀 넘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17개 광역시도 중에 나머지 14개 광역시도는 이 소방본부의 이 장비 세척기를 보유한 비율이 2%에서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 헬멧 벗고 방독면 벗고 소방복 벗으면 일반 사람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그 똑같은 국민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